집이 없으신 분들, 구입하려고 알아보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소식 같고요. 집을 살까 말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구입 여력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부동산 현장을 좀 더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인천 부동산 전망대 3부 이어가겠습니다. 인천투데이의 김갑봉 기자고요. 네, 부동산 용남의 박세정. 네, 이 편에서 네. 향후 인천의 부동산 시장이 어떨 것이다. 김포와 서울, 경기도의 입주 물량 살펴봤고, 김포의 사례를 봤을 때 인천의 입주 물량이 2023년 2년에 쏟아져도 그 정도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 소장님이 다시 한번 깔끔하게 좀 정리해고 가시죠. 그 내용을 날씨에 한번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예. 일단 여름이 덥죠. 올 여름엔 역대급으로 더울 거다라는 예보를 보고 준비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나 더운 여름일 거라 생각을 해서 집집마다 에어컨을 설치하거나 늘렸고요. 사이즈를. 냉장고도 최신형으로 바꿨습니다. 인테리어도 단열을 더 보강을 했고요. 오히려 역대급 더위가 왔지만 좀 더 시원한 여름을 날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듯이 인천시 부동산도 역대급 입주 물량이지만 그 물량 자체를 소화할 수 있는 내성이 강해졌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천의 공급량이 한 2, 3년 내에 늘어나더라도 급격하게 다운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진짜 실수요자들 입장에서 지금 이제 무주택 서민들 입장에서 지금 부동산 상승폭이 이렇게 상당하기 때문에 지금 사야 되나, 내가 지금 이 막차를 타는 건 아닌지 그런 불안감도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큰 고민이 되죠. 고민이 되죠. 살까 말까,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부장님? 살까 말까,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3년 전에요, 소개드리죠. A와 B로 얘기를 할게요.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지역은 인천이 아니라 서울이었습니다. 3년 전? 네, 3년 전. 2018년 정도. 네, 18년 정도여가지고 지속적인 부동산 상승이 이루어졌고요. 전세 가격이 올라갔고 정부에서 많은 정책들이 이루어지면서 더 이상 부동산 상승은 없이 안정적으로 일어나갈 것이다 라는 분위기가 팽배했던 시기였는데, 그때 두 명이 비슷한 시기에 집을 살까요 말까요? 제 정답은 살아였습니다. 하지만 A는 집을 사지 않고 오히려 임대를 택했고요. B는 똑같은 자산 수준이었지만 은행 대출을 이용해서 집을 산 케이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3년이 지난 지금 똑같은 시점에서 A는 저를 술자리에서 만나게 되면 형 어떻게 집을 사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식으로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그 질문을 던지고 있고, 제 느낌으로는 이번에도 제가 똑같이 집을 사라라고 얘기를 한다면 과연 살 수 있을까? 예전 금액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많이 올랐으니까 3년 전에 비해서. 그렇게 쉽게 행동을 못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영상을 보시는 분들 또한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실 텐데요. 집을 살까 말까, 그거는 저희가 지금 하는 얘기를 한번 기울여 들여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은 본인의 몫이지만 저희가 적어도 기초 정보는 좀 제공해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일단 제가 볼 때는 발상의 전환, 생각을 좀 바꿔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렵게 모은 자기 종잣돈을 토대로 자기의 어떤 재산, 자기 자산 증식을 어떻게 이렇게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 얘기인 거잖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이 집을 살 수 있었으나 구매하지 못하신 분들은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너무 많이 올라서 집을 지금 살 수 없고요. 과연 2년, 3년 전으로 돌린다라면 살까 말까를 생각하신다면 되게 후회하는 그런 상황일 텐데요. KB 연구소에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집값이 상승할 수 있는 요인 그리고 떨어질 요인도 있습니다. 서울을 보시게 되면 서울의 집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요인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공급 물량이 부족하고요. 금리 인하,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부동산 금액이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인천을 보시게 되면 인천도 또한 똑같습니다. 인천이 중요하죠, 저희 입장에선. 규제 강화와 매물 감소 그리고 공급 물량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러면 반대로요, 지역별로 매매 가격이 떨어지는 요인이 가장 큰 게 무엇일까라고 보시게 되면 하락 요인. 하락 요인을 보시게 되면 서울에서는 가장 많은 분들이 정부 규제와 세금 강화 때문에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인천 쪽도 똑같습니다. 인천 쪽도 세금이 높아지고 코로나나 경기 침체가 이루어지니까 부동산이 하락할 것이다. 항상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은 똑같이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매칭이 되네요. 네. 전세 가격도 또한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있는데요. 예. 이것도 제가 방금 얘기해 드린 것처럼 매매 가격의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에 따라 똑같습니다. 이유는 비슷하네요. 네, 이유는 정말 똑같은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또 향후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 뭘까라고 또 물어봤더니 예. 많은 분들이 양도세 인하와 재건축 재개발 물량을 늘리게 되면은 부동산 금액이 안정될 것이다라고. 공급 물량을 좀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네. 이런 거네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요, 외부 요인보다는 정부 정책의 흐름상 부동산 금액을 누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이 정부 정책이 약간 스탠스를 다르게 변한다라고 하면 부동산 금액이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 예로 지금 정부 정책상 이 무주택자들한테 이 금융 규제에 관련된 그거를 좀 더 완화시켜주고 있죠. 완화시켜줬는데요. 이번에 보시게 되면 집이 없으신 분들이요, 투기 가열 지구나 투기 지역에서 집을 살 때 예전에는 LTV가 금액 기준으로 해가지고 6억 이하인 경우는 투기 가열 지구는 50%. 50%까지는 대출을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6억이라 그러면 대략 3억 정도로 담보로 인정해 준다는 거였고, 그렇죠. 조정 대상 지역은 6억 기준으로 해가지고 5억 이하인 경우에 60%. 그래서 예. 현행 기준에서 비율이 좀 더 높아졌습니다. 높아졌죠. 네, 금액 상한 기준은 4억 기준으로 잡혀 있는데 LTV 비율 자체가 대략 10% 정도 더 상향됐다. 그 얘기는 집이 없으신 분들이 자기 자본금이 없는 상황에서 대출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다로. 그게 좀 꽤 숨통이 좀 더 넓어진 거고, 하나는 일단 주택 기준이 규제 완화 전에는 6억, 5억이었다고 한다면 네. 개정 이후에는 9억 원, 8억 원으로 네. 투기과열 지구에서는 9억 원까지, 네, 맞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8억 원까지 네. 이렇게 해놓으셨고, 그다음에 이제 LTV도 전에는 50, 60이었다고 한다면 네. 지금은 60%하고 70%까지 대략 이렇게 좀 확대를 해줬다는 얘기네요. 이 좀 완화시킨 걸로 계기로 보게 되면 인천 부동산을 대입해 보게 되면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가율 지구 같은 경우 9억 이하, 8억 이하입니다. 인천시 웬만한 아파트들 같은 그렇죠. 경우는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네. 집이 없으신 분들 아니면 집을 구입하려고 알아보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소식 같고요. 집을 살까 말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구입 여력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부동산 현장을 좀 더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인천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네. 인천은 옹진구가 강화구를 제외하면 다 지금 조정 대상 네. 지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9억 원, 8억 원 이 정도 아파트는 사실 이제 송도 쪽에 많고, 네. 그러니까 송도를 제외하면 이제 부평, 계양 뭐 이런 미추홀구 네. 이런 지역에서는 사실 이 정도의 8, 9억대, 7억대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데에서는 충분히 정부의 대출 제도를 활용해서 이렇게 도전해볼 만하다. 네네. 이런 상황인 거네요. 네, 그렇게 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전반적으로 이제 인천시 부동산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에서 요약해 보게 되면 네. 인천시 부동산 자체가 현재 굉장히 2021년도에 뜨거운 트렌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입주 물량이 많을지라도 예전에 인천 부동산과 체력적으로 많이 달라졌다. 세 번째, 집이 없으신 분들이 살까 말까 고민하신다라면 첫 번째 청약과 그리고 두 번째 기존 주택을 사실 수가 있는데 강하게 규제했던 것을 좀 더 완화시켰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게 만들어줬다. 소장님 다시 한번요. 네. 무주택 우리 서민들, 뭐 네. 신혼 결혼을 앞둔 뭐 신혼 부부라든지 네. 청년들이라든지 네. 아무튼 30대나 40대 아무튼 무주택 우리 실수요자들 네, 네. 요거 좀 예시를 잠깐 해주셨는데 네. 요 얘기를 좀 자세하게 좀 독자들을 위해서 네.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부분. 금액적인 거 말씀이시죠? 예, 금액적인 부분이죠. 그 소득 기준으로는 그 부부 합산 소득 연소득으로요. 네. 0.8억 이하 그리고 생애 최초 구입자는 0.9억 이하에서요. 이 금액적으로 1,000만 원 정도 더 인상을 시켜줬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이 대출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좀 더 늘려줬다라는 얘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LTV 금액 비율을 50, 60을 60, 70으로 좀 더 높여줬다. 즉 예. 주택 금액 대비 돈이 부족할지라도 예전에는 1금융권에서는 대출이 불가하던 상황에서 좀 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을 높여줬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지금 그 사례를 실제로 네. 연소득이 이제 부부 합산 연소득이 대략 한 8,100만 원 되는 어떤 그 네. 실수요자가 있다고 한다면 네네. 그분이 한 6억 주택을 구입 시는 어떤 변화가 투기가율 지구로 예를 네. 들어보면 네. 6억 이하에서는 집으로 보게 되면 3억 대출을 받으셨는데 네. 이번에 늘어난 걸로 비교 본다라면 대략적으로 6억짜리 집에서 예. 3억에서 3억 6천 정도 6천만 원 정도 대출 금액이 늘어난 네. 거죠. 예. 역으로 보게 되면 실제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 겁니다. 네. 돈이 좀
부족하더라도 이 무주택자들한테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을 좀 더 높여줬다.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좀 사실은 그 대출을 끼고 집을 샀는데 네네. 제 대출 그 기한이 2045년이에요. 네. 그때까지 제가 살아 있으면 갚아야 되는 건데 일단 아무튼 네, 네. 기본 20년, 30년 다 그런 식으로 네. 다 주택 구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주택으로 구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그 어느 지역으로 가셔야 되냐라고 또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네.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인천시 자체에서는 서울 접근성이 좋아질 교통망 호재, 그렇죠. GTX B 노선 인근으로 집을 알아보시는 게 가장 현명할 듯합니다. GTX-B는 송도에서 출발을 해서 네네. 예, 인천 시청역으로 와서 네. 부평역을 경유해서 부천 종합운동장으로 갑니다. 기본적으로 송도 그리고 인천시청역 그리고 구월동 주변. 예. 주변으로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송도와 청라, 검단 신도시 청약을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청 주변을 우리 주안이나 이런 구월동 쪽에 재개발 네. 호재들이 좀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 지금 인천에서 핫한 곳 중에 하나가 용현 하객 도시개발 사업지구인데 대략 한 13,000세대가 공급되는데 여기는 이제 그 인천발 KTX 네. 그다음에 경강선 그 광역철도들이 지나갈 곳이라 그런 것도 좀 눈여겨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을 저희가 달려왔는데요. 어렵게 모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끔씩 이제 이렇게 모시려고 하는데 출연하신 소감이 좀 어떠신지. 제가 지금 현재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무조건 쟤는 집을 사라 그런다 아니면 예. 무조건 금액적인 우상향을 얘기하나 상승론자나 라고 네.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부동산 쪽에 투자자와 그리고 현업을 지금 한 지가 15년 차 됐습니다. 그러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부터 지금까지 쭉 겪고 왔는데요. 무주택 실거주자라고 하신다라면 일단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에서는 집을 하나 소유 갖는 게 굉장히 맞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 앞으로 준비를 하시는 분이라 그러면 청약을 일단 노려보시고요. 청약이 만만치 않습니다. 앞으로 사전 청약이 이루어질 텐데요. 예를 들어서 사전 청약 자체도 입주 시기가 정해 픽스된 게 아니라 영화로 따지면 영화를 제작할 것이다. 하지만 그 영화 제작이 생각보다 시간이 늘어져가지고 실제 개봉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라는 점. 그래서 청약을 3번 떨어지게 되면 지금 현재 매수 가능한 집들도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게 좋을 듯합니다. 네. 이 청약이 굉장히 중요한 적인데 이 청약 7월달부터 이제 사전 청약이 계양 신도시도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3기 신도시도 하고 그러는데 이 청약 얘기는 다음 편에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